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주요 시상식에서 배제되는 일을 바꿔야 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음, 방법이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 2023년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낙인 찍기입니다. 무슨 낙인 찍기냐? 바로 임영웅 씨를 트로트 가수의 범주에다가 가두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이런 시상식의 공정성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시상식에서는 임영웅 씨를 트롯 가수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롯 가수라는 낙인 위에서 임영웅 씨가 아무리 활동을 해도 그들은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프레임을 계속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임영웅 씨에 대해서 트롯 가수라고 규정하는 그런 매체의 퍼블리싱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네, 트롯 가수 최초로 수용 인원 2만 명 규모의 고척 스카이돔에서 콘서트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척 스카이돔에서 공연을 한 것, 왜 굳이 트로트 가수 최초로 했다라고 언급을 하냐라는 것이죠. 트로트 가수이기 때문에 고척 스카이돔에서 한 게 아니고 전 국민이 좋아하는 가수기 때문에 공연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네, 고척 스카이돔은 아이돌 그룹들이 주로 했던 공연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돌 그룹과 버금가는 K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고척 스카이돔에서 공연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롯 가수 최초다 이런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주로 이런 보도를 하는 방송 매체는 이제 트롯 관련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 임영웅을 배출했다라고 하는 방송사에서 이런 보도를 계속 트롯 가수 출신이다라고 부각을 하는 행태들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다음으로 볼까요? 또 하나가 전국 투어를 통해서 국내 트로트 가수 최초이자 케이팝 솔로 가수 중에 두 번째로 고척돔에 입성해서 국민 가수로서의 위엄을 자랑했다. 여기서 국민 가수로서의 위엄을 자랑했다는 점 바람직합니다. 근데 굳이 국내 트로트 가수 최초로 고척 스카이돔에 입성했다라는 말을 달아야 될 필요성이 과연 있는가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두 가지 또 패턴에 같이 묶이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해외 공연하고 트롯 가수를 같이 묶어서 임영웅을 이렇게 어, 보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외로 가는 트롯 가수들 미국 단독 콘서트는 기본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트로트 가수 최초로 고척돔에 입숙한 임영웅이 LA에서 돌비스에서 공연을 한다라고 합니다. 굳이 왜 해외로 가는 트롯 가수들 이렇게 하면서 임영웅을 여기에다가 넣고 있고 또 다른 트롯 가수와 같이 묶어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인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해외로 가는 공연 무대가 과연 임영웅이 트롯 장르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를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요? 다양한 장르의 곡을 선을 보이는 자리 분명히 고쳐 스카이돔에서도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트롯 가수도 범주에 묶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가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트롯 행사비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사례인데요. 자, 그래서 2023년 트롯 가수 행사비 순위 이러면서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트롯 가수 행사비 순위하면서 임영웅 씨를 뭐 최고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1억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2023년을 전망하면서 다시 또 1억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적절하지가 않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네. 임영웅 씨는
행사 안 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트롯으로 행사 안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 순위에서 빼는 것이 적절하고요. 아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정확한 그런 접근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트롯 가수 행사비에 가늠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어, 내용도 굉장히 좋은 평가인 것 같지만 결국 트롯이라고 하는 범주에 한정되기 때문에 온전히 임영웅의 평가를 적절하고 또 어, 바람직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에 보면은 또 이 트롯 열풍이다 혹은 트롯이 굉장히 인기가 있다라는 그런 매체 내용에도 임영웅 씨가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롯이 굉장히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인기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왜 나오느냐? 트롯 오디션을 하고 있는 그런 방송들 또 그곳에 보도 매체들이 트롯이 열풍인 것으로 이렇게 부각을 하면서 임영웅을 같이 묶어서 이제 보도를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지금 트롯 열풍이 과연 많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것이죠.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트롯 열풍이 분 것처럼 보였던 것은 임영웅이 기존의 노래들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국민들에게 호응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담아냈기 때문에 인기를 끌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임영웅과 같은 그런 국민적 스타가 없기 때문에 트롯 오디션 혹은 트롯 지금 전체 장르가 주춤하거나 지금 소강 상태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들을 억지로 견인하기 위해서 임영웅의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라는 점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아예 뭐 진가를 언급하지 않은 그런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대목이 있죠. 정통 트로트뿐만 아니라 발라드, 댄스, 팝 등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선보이면서 한계 없는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드러냈다. 그래서 K-팝에서 특히 세계에서도 자기의 입지를 빠르게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더욱 높다. 물론 확대할 점이 두드러진 2022년, 2023년 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을 적절하게 보도한 매체는 선풀, 그렇지 않은 그런 보도 매체는 시정 요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것이 형성이 될 때 연말 시상식 등 각종 시상식에서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 임영웅은 트롯 가수가 아니고 국민 가수가 아티스트다라는 점을 정확하게 부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영웅이 왜 중요하느냐? 이것은 우리나라 음악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젊은 재능 있는 가수가 기회를 못 잡아서 어, 단지 하나의 장르의 곡, 아, 그러니까 트롯 곡을 통해서 주목을 받았고 그 이후에 자신의 역량을 보여주면서 국민의 전 음악적 취향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자 결과를 내고 있는 임영웅에게 주목해야 되고 그 성과들을 굉장히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롯 가수의 멍에를 벗어서 왜 국민 가수, 아티스트로서의 호칭이 중요한지 그것이 시상식에서 어떻게 온전히 평가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연관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줄이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